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를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 연설 다시 듣고 싶다는 청취자들 의견이 많아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2006년 12월 2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네,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피해 주민들이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송전탑의 실제 피해 범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보상 범위를 설정한 현행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실상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해당 법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송전탑 피해 주민 법률 지원단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헌법 소원 준비해온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 활동 중인 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좀 근황 알고 계신지요? 예. 지금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밀양 송전탑 공사 자체는 철탑 공사 자체는 거의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예. 완공이 됐고 지금 밀양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탑 자체는 이미 지금 철탑은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이제 헌법 소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밀양이라는 공동체를 좀 다시 좀
대안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 잘못된 법제도, 이 송전 사업과 관련된 잘못된 법제도에서 문제 제기하는 헌법 소원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지역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헌법소원은 몇 시경에 접수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예.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 그 헌법소원에 참여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네,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도 참여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경북 청도, 충남 당진과 서산, 그리고 전남 여수에도 아주 심각한 피해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참여해서 지금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는 거죠? 일단 요거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법이나 그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라고 예. 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걸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아주 피해가 가장 큰 분들만 골라가지고 원고를 선정을 했고요. 예.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어차피 새로 법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런 보상 문제나 아니면 이 송전선 건설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다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가장 피해가 큰 분들을 원고로 선정해서 숫자는 마을별로 한 2사람씩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참여를 하시는 거군요. 예. 이번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그 법률이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네. 줄여서 송주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사업법 일부가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네. 우선 송주법부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법률입니까? 송주법은 만들어질 때 일명 밀양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양에서 워낙 송전사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걸 무마하려고 보상이나 지원을 좀 늘리는 법을 급히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송주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부터 위헌성이 강하다, 위헌성이 높다라는 그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졸속적으로 그냥 법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되고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면 밀양에서 문제되는 게 765kV 송전선인데 76만 5천 V 송전선인데 기존에는 이제 이 송전선 양쪽 끝에서 3m까지만 선화지라고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33m로 늘리겠다라는 게 이 송주법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33m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 학술단체 용역을 줬을 때는 80m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정부가 임의로 그걸 33m로 줄여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 범위 자체도 굉장히 자의적이고, 또 이미 송전선이 건설되어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또 보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예. 앞으로 건설할 것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또는 법이 갖춰야 될 합리성 같은 거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송주법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송전선로 피해 지역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거 하고, 예. 그렇게 33m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굉장히 자의적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고압 송전선 중에는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이렇게 있는데요. 예. 15만 4천 볼트는 또 아예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정치권이 이 법을 좀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지적해 주셨는데, 네네. 정부 여당 그렇다 치고요. 야당은 이 법 만들면서 어떤 역할을 못했습니까?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상임위원회를 그냥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 당시 국회에서도 또 밀양 주민들도 국회에 상경을 해가지고 계속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 사실 야당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이 법을 막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법률이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입니다. 네네네. 이 법에는 어떤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기사업법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전력독재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나 한전이 송전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그런 송전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송전선이 꼭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나 한전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송전선이라는 거 그냥 건설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해가 크고 이러니까 그러면 마을하고 가까운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로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달라는 얘기겠죠. 예, 땅속에 묻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 위에 있는 송전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송전선이 가다 보면 이제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지역 주민들 보고 지중화 비용을 대라는 거거든요. 땅속에 묻어줄 테니 돈은 주민들이 내라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쓰는 전기가 아니고 예. 사실은 자기 마을을 거쳐가지고 대도시나 큰 공장으로 가는 송전선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커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중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1km에 수백억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예. 그 돈을 지역 주민들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니 이건 아예 지중화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수도권 주변은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농촌 지역일수록 지중화가 안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예. 지중화할 때는 예를 들면 서울 서초 강남 지나가는 송전선로 그 주민들이 돈 내서 지중화했습니까? 주민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이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주민들이 못 되면 이제 지자체라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예. 근데 이제 시골 지역은 지자체들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중화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왜 지중화 비용을 그렇게 요청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기는 다 대도시나 큰 공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전기사업법 헌법소원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런 송전 비용은 당연히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법률에서도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요청하는 사람 보고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익자나 수의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히 이쪽에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법소원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송전선로 또 변전선로 통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많이 사용하는 그 기업들이 좀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밀양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지역이고 결국에는 그 전기는 대구 영남 지역의 큰 공장이나 이런 대형 건물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그런 데에서 사실은 비용을 부담해서 그 마을 구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이 있는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송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말 논의해서 올해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법 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개정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헌법 소원 전에 정치권에 혹시 법 개정 요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송주법 개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을 스스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상임위원회나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소원을 하고 다시 이제 헌법소원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법 개정 요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통과시켰던 법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걸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 소송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입법 요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헌법소원 가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주민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네.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헌법소원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는 4,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헌법재판소에 좀
신속한 판단을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헌법소원 내시고 기자회견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좀 관심 많이 환기를 시키는 네네. 차원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일단 그런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송전탑의 끝에는 이제 원전이나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발전 송전이 다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헌법소원을 통해서 늘 이제 밀양이나 이런 데 송전탑 피해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원전 짓고 송전탑 짓고 이런 일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국민들에게도 많이 문제점을 알리고 이 문제를 좀 같이 푸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 헌법소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